이거를 풀어도 굉장히 틀린 분이 많으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는 나 잘 푸는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채점해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거듭제곱부터 계산의 순서는 항상 계산의 순서 1번이 뭐죠? 그렇지, 거듭제곱이야. 2번이 괄호 순서는 소, 중, 대. 그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 중에 일반적으로는 먼저 나온 거 위주로. 그 필요하면 곱셈은 계산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곱셈을 빨리, 나눗셈을 빨리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 역수 이런 걸로 바꾸면 다 곱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교환이나 결합 성립하기가 계산이 편하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덧셈 뺄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계산 순서로 본다면 거듭제곱이 먼저 우선이죠. 거듭제곱부터 먼저 해봅시다. 여기 제곱하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고 x제곱을 제곱하면 x 4제곱이 되고 y제곱의 제곱 y의 4제곱이 돼요. 그리고 나누기 뒤에는 거듭제곱 없으니까 가로는 왜 쳤습니까? 그러면 나누기와 빼기가 붙어 있으면 연산부호가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구분하라고,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를 친 겁니다.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할 때 가장 많이 오답을 처리할 때가 이 케이스예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그럼 뒤에는 역수. 그럼 마이너스 5분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놔두고 5분의 6.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틀립니다. 혹시 계산하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다면 본인이 실수하셨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대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색깔을 달리해서 정답은 앞에 있는 거 뭐 틀리지 않았어요. 9분의 4 x 4제곱 y 4제곱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사실 여기 있는 항은 앞에 마이너스 빼고 역수를 취할 때는 분모와 분자 위치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고배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인데 앞에만 뒤집어서 지금 잘못 처리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이 5분의 6분의 5와 x, y 제곱은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곱해져 있는 x, y 제곱은 분모 6과 약분이 안 되면 분자에 곱해질 애들이니까 원래는 분자에 써야 될 항들이에요. 그럼 이 수의 역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전체를 뒤집으면 5xy 제곱분의 6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약분을 하시는 겁니다. 약분되는 숫자를 보니까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숫자는 여기 2, 여기 3 정도 빼놓고는 딱히 약분할 게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곱해지는 x 4제곱, 얘는 나눠지는 x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얘는 다 없어지고 얘는 다 없어지지 않죠. 그럼 지수에만 이렇게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수에만 3이 남습니다. 하나 약분했으니까. 그럼 얘도 y제곱은 다 지워집니다. 근데 여기는 y 4제곱은 다 지워지지 않고 지수가 2개 남죠. 이렇게. 괜찮죠? 자, 이제 처리 잘 합시다.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답을 쓸 때는 부호, 숫자, 문자 이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부호, 숫자, 문자. 항상 부호부터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곱셈을 복잡하게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틀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부호를 빠뜨린 경우가 많아요. 식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식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부호를 그냥 막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일단 마이너스가 되고, 됐죠? 부호했어요. 그럼 숫자 3분의 4. 자, 일단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보기가 좀 불편해서 남은 걸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뭐 그렇게 보기 불편하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좀 불편해서 남은 거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죠? 다 약분되고 저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계산하시오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 5, 15가 분모고 분자는 4, 2, 8에 문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게 네.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 부분. 요 부분. 여기. 역수를 취할 때 분모 분자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 이 문제 낸 이유는 저것 때문입니다. 딴 것 때문에 낸 게 아니고.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거듭제곱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 거듭제곱 보이고 얘도 거듭제곱이 보이네요. 거듭제곱. 세제곱을 이렇게 하나씩 이 경우는 4번으로 가야 되겠죠? 부호, 숫자, x, y 이렇게 총 4번 내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가 되고 3을 3번 곱하면 9가 아니고 27입니다. x제곱의 세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라 배웠으니까 x의 6제곱이 되고 y 세제곱의 세제곱이면 y의 9제곱이 됩니다. 그 나누기 일단 여기 지수부터 먼저 틀어봅시다. 한꺼번에 하면 이제 힘드니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는 안 쓰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그럼 이 가로도 필요 없겠네요. 굳이. 분모 x를 제곱하면 x제곱이 되고 분자 2y를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y제곱은 y의 4제곱이 됩니다. 나누기 xy 이렇게.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 자, 괜찮으시다면 그 다음에 처리는 마이너스 27 x의 6제곱 y의 9제곱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4y의 4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도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xy분의 1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제 천천히 약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얘가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분모가 헷갈리시면 분모에다 이렇게 쓰세요. 1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 완벽히 구분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약분할 거 이제 찾아봅시다. 약분. 일단 여기 있는 x가 이렇게 다 지워지고요. 여기는 하나가 남죠? 이렇게. 여기는 y가 다 지워지고 여기 8개가 남습니다. 그 다음 여기 y 4제곱이 다 지워지고 여기는 다시 몇 개가 남냐면 또 4개가 남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분모 1 뭐 안 써도 되고 분자 분모 4를 여기 지울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네요. 그러니까 남은 거면 천천히 문제 이어보면 일단 부호, 음수, 양수,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분모는 4밖에 안 남았고 자 이제 분자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숫자 마이너스는 빼냈습니다. 음수는 빼냈으니까 또 쓰시면 안 돼요. 27이라는 숫자 쓰시고 자 여기 x 6제곱에 x를 한 번 남은 걸 곱하게 되면 x의 7제곱이 되겠죠. y는 여기 y의 4제곱을 다 지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빗가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27 이렇게 개수를 보여주고 x 7제곱 y 4제곱을 이렇게 옆으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 참고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제일 가장 정답지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제 써 있는 표인 거고 조금은 다른 각도로 설명드려 볼 텐데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괜찮네? 그러면 여러 가지 풀이 중에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걸 익혀뒀다가 다른 데 문제를 풀 때 좀 적절히 접목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지금 정석적 방법 이해하셨다면 이걸로 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꼭 이걸로 쓰라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자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이 정도도 이제 계산하다 보면 약분할 때 힘들어지고 그나마 얘는 분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중에 힘든 문제 풀다 보면 각각에 다 분모가 붙어있고 곱셈 나눗셈 막 이러다 보면 이거 일일이 약분하고 지우고 뭐 하나씩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잡한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거든요. 근데 그 집중력을 놓쳐서 어느 순간 답을 틀릴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차피 이런 문제는 답을 쓰다 보면 숫자 x가 있는 항, y가 있는 항, 여기 세 개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항이. 그래서 숫자만 일단 씁니다. 숫자가 흔히 말하는 개수가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x가 있는 x항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 y가 있을 y항을 이렇게 따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숫자만 뽑자는 얘기야. 딴 거는 뽑지 마. 이거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복잡하거든? 숫자만 모아봐 라는 거죠. 마이너스 27이 개수죠.
숫자. 나누기. 여기 1 있고 여기 4 있으니까 1분의 4. 그냥 4라는 얘기죠. 나누기 1. 그럼 나누기는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누기 1은. 그럼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 마이너스 4분의 27이네.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직접 나눴으면 안 되니까 분수를 쓴 겁니다. 그 다음 x가 있는 항. x가 있는 항은 x를 크게 쓰세요. 어차피 밑은 x일 테니까. 지수만 씁니다. x 위에 첫 번째 지수가 6이고 나눗셈을 했죠? 그치?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저번 수업할 때 좀 어렵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저번에 이 분모의 지수 2가 있으면 실제로 얘는 2를 말하는,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실제로는 x의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2제곱이라 했던 거 기억나요? 그치? 자, 이제 그러면 봐봐. 나눗셈 했다는 얘기는 지수를 덧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뺄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뺄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2를 아니면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를 뺄셈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눗셈은 뺄셈. 얘는 분모에 있는 지수는 그 숫자 그대로가 아니고 부호반대. 2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 다음에 또 나누기죠. 나누기 여기 지수에 1 생략되어 있죠.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x에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6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1 빼면 7 이렇게 돼요. 그 다음 y가 있는 항. y가 있는 항은 y라고 크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수 9를 쓰시고 나눗셈이면 볼 거 없이 뺄셈입니다. 근데 분자에 있으면 이 지수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 4. 나눗셈이죠? 빼기 지수 1 y에 5 빼기 1 4. 그래서 얘를 붙여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27 x 7제곱 y 4제곱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순전히 그냥 여러분 이제 참고사항으로 풀이법 계산하다가 한 번은 정석적으로도 풀어보고, 근데 나는 지금 설명했던 이 풀이가 썩 와닿지 않아. 그러면 정석 풀이로 계속 푸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풀이도 나름 연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는 이걸로 푸시고 하나는 이걸로 풀어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이의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은 곱셈도 나오고, 지금 단원 앞쪽은 곱셈만 나눗셈만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제는 뭐 섞어서 낸다는 뜻이죠. 근데 뭐 어려울 건 없겠죠. 앞쪽 페이지는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러면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볼까요? 근데 죄송한데 정말 앞에는 선생님 손봐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고, 뒤쪽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뒤쪽 중에도 음이 좀 많고 거듭적으로 좀 많은 거 위주로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을 정리합니다. 네, 무슨 소리죠? 네, 알림은 꺼주세요. 소리만 꺼주시면 됩니다. 알림 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 거듭제곱 처리하는 거죠. 3의 세제곱 잊지 마세요. 가끔 저거 미친 척하고 이제 9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없다 보면. x제곱의 세제곱, x의 6제곱, y1제곱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8x의 7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4를 제곱하면 16x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는 정석적 풀이는 이렇죠. 27x 6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8x 7제곱, y의 세제곱 분의 1 곱하기 16x 제곱, y의 4제곱. 천천히 약분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 없어지고, 여기 있는 숫자가 없어지고, 여기는 2가 남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다 없어지고, 여기는 x가 하나가 남아요. 그렇죠? 6제곱에 7제곱. 6개 약분하면 얘는 다 없어지는데 얘는 하나가 남을 테니까. 근데 여기 x 1제곱은 또 다 약분되고 얘가 하나가 남습니다.
y 세제곱 여기서 다 지우고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같이 지우고. 그럼 다 지워졌네요. 남은 걸 써본다면 27만 남고 곱하기 얘는 1이 남았죠. 곱하기 1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생략합시다. 그럼 뒷거 2xy의 4제곱. 그래서 27 곱하기 54xy의 4제곱.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됩니다. 보시면 그냥 차분하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안 하시고, 오히려 이런 그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여러분 그 속도 있잖아요. 손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조금 한 템포를 늦추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맨날 실수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자주 실수합니다. 저런 문제들. 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천천히 봅시다.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x 세제곱의 제곱이면 동의하세요? y 1제곱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죠? 1제곱의 제곱은 y제곱 나누기 x 1제곱의 세제곱 x 세제곱 y제곱의 세제곱 y 6제곱 곱하기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가 되고 2를 3번 곱하면 8이 되며 x제곱의 세제곱 x 6제곱 y제곱의 세제곱 y 6제곱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정석적 풀이는 이렇습니다. 정석적인 풀이는 나누기가 나오면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곱하기를 바꾼 다음에 역수 이렇게. 사실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이렇게 뒤집어서 분자 1이 생기죠.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8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천천히 약분합시다. 약분할 때만 좀 조심하면 돼요. x 세제곱이 다 지워지죠, 얘는? 근데 얘는 3개가 남네요. 그리고 여기 y 6제곱과 이쪽을 약분해도 괜찮긴 한데 여기 똑같이 y 6제곱 있잖아요. 그럼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냥 완벽히 지워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답을 쓰세요 그러면 조금 보기 불편하시면 암산하 이게 막 약분한 숫자를 가지고 보다 보면 순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쓰세요. 연습이 본인이 내가 아직 이런 게 확실히 연습이 안 됐다 싶으면 귀찮아도 한 줄 더 쓰시면 틀리는 그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얘는 다 약분되고 1 남았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곱하기 이쪽 거 마이너스 8 x 6제곱 네, y는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남죠. 그리고 숫자 계산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x 세제곱 곱하기 x 6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쓴 다음에 지수를 덧셈합니다. 3 플러스 6 9 y에 y는 제곱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복사해 쓰시면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주기도록 하세요. 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약분하는 거나 계산하는 도중에 이게 사실 여기가 뭐 모릅니다. 제가 뭐 이해를 못했습니다라는 보다는 순간순간이야 사실. 아주 미세하게 그 순간순간에 뭔가 계산법에서 내가 놓치는 게 자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 방법은 여기 보세요. 요거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난 이게 자꾸 그냥 역수로 뒤집고 뭐 이렇게 약분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 짝대기 긋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쓰기도 불편한 데다가 자꾸 헷갈려. 그러면 아까 하셨던 방법 있죠.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숫자를 먼저 계산하시고 x가 있는 항만 따로 계산하시고 y가 있는 항만 따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럼 숫자가 있는 항, 숫자부터 뽑으라는 얘기죠. 여기 숫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1인 거죠. 뭐. 없다고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없다고 안 쓰면 여기 나누기 여기도 없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개수 1이 생략되는 거고 나누기 1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1은 1이죠.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숫자는 됐고요. x가 있는 항은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x를 좀 크게 쓰세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지수만 쓸 거니까. 지수 6 나누기 빼기 여기 지수 3 곱하기 더하기 지수 6 x의 9제곱
y가 있는 항 y 크게 쓰시고 지수 2 나눗셈이면 빼기 6이 보이죠? 6 곱셈이면 플러스 6 보이네요.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고 y제곱 이거 붙여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8 x 9제곱 y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그냥 혹시나 아까 방법이 다 나는 이렇게 약분하는 게 다 너무 헷갈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뭐 어떻게 뭐 꼭 이렇게 풀으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뭐 뒤집고 역수치하고 약분하고와 자꾸 이러다 보니까 다도 모르게 자꾸 틀리는 것 같아. 그러면 적당히 일단은 가로는 풀어줘야죠. 가로 쭉 풀어주고 나서 요 정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숫자끼리 뽑아서 따로 계산하시고 문자끼리 뽑아서 따로 계산하실 때 요 처리만 잘 하시면 돼요. x만 모을 거야? 그러면 x를 크게 쓰시고 곱셈은 지수를 덧셈하면 되고 나눗셈은 지수를 뺄셈하면 되는데 뭐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뭐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x 6제곱 y 4제곱 이게 만약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처리할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x를 쓰시면 x만 쓰시면 x라고 크게 쓰신 다음에 여기 있는 지수 6을 쓰죠. 나눗셈이면 빼기입니다. 근데 분모로 내려가면 이 숫자가 3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3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x의 9제곱이 되는 거고 y를 크게 쓰신 다음에 y의 제곱 쓰시고 나눗셈이면 무조건 뺄셈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분모로 내려가면 6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y의 8제곱 이렇게만 정리하시는 것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사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훨씬 더 유리할 때도 많아요. 계산상. 뭐 너무 한쪽에 매달려서 안 된다고 막 머리 싸매지 마시고 다른 쪽 연습도 좀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요. 혹시 또 있을까요? 조금 미심쩍은 거? 이 문제도 한번 정리를 한번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죠. 2의 제곱 4 x 제곱의 제곱 x 4제곱 y 1제곱의 제곱 y의 제곱 나누기 6 x의 4제곱 뭐 이건 뭐 그냥 100개만 쓴 거죠. 결국 뭐 따로 계산할 게 없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박예진 선생님께서 뭐 풀이를 잘 하셨을 테니까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이 따로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 부분만 어차피 설명 겹치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숫자가 있는 항 따로 계산하시고 x가 있는 항 따로 계산하시고 y가 있는 항을 따로 계산해 본다면 숫자가 있는 항은 4 나누기 6 곱하기 3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됩니다. 뒤집으면 안 되죠. 4 나누기 6부터 먼저 3분의 2 곱하기 3 약분하면 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x가 있는 항 x 크게 쓰시고 지수만 뽑으시면 됩니다. 4 나눗셈 보이네? 뺄셈 지수 4 곱셈 보이네? 플러스 지수 5 얘랑 지워지고 x의 5제곱 y항 있으면 y 크게 쓰시고 지수 쓰시면 돼요. 2 나눗셈 보이네? 빼기 지수 3 곱셈 보이네? 플러스 지수 2 y의 1제곱이죠? 그냥 붙여 쓰시면 돼요. 2x 5제곱 y의 1제곱 1은 생략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손을 거셨던 이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거는 계산할 게 없죠? 그냥 쓰시면 되고 나누기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4를 제곱하면 16 x 제곱의 제곱 x 4제곱 y 네? y의 얘는 8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 x 4제곱 y 6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뭐 약분하시는 거죠. 뭐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16x 4제곱 y의 8제곱 분의 1 곱하기 4x 4제곱 y의 6제곱 이제 약분해 봅시다. 얘는 이제 일단 다 지워졌고요. 얘는 이러지 맙시다. 근데 여기 똑같은 게 있네요. 얘는 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여기는 y가 2개 남고 얘는 다 지워지고 또 얘 y제곱, y 3제곱 다 지워지고 하나가 남죠. 괜찮아요? 그냥 숫자 아니야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여기 1 남고 다 지워졌고 얘는 4가 남고 또 역시 4가 남은 거 약분하면 이건 다 2가 남고 얘는 3이 남고
정신없어요. 일단 남은 걸 한번 써봅시다. 3 남고 x 남고 y가 하나 남고 곱하기 2 남고 안 남고 다 지워졌죠. 여기는 나머지는 다 지워졌고 이렇게 남았어요. 곱하기 다 지워졌고요. 그럼 얘는 안 써도 되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2분의 3 xy 혹은 2분의 3 xy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박예진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잖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복잡하다 판단되면 아까 같은 풀이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숫자부터 먼저 계산하십니다. 6 나누기 16 곱하기 4. 그럼 16분의 6 약분하면 얼마죠? 8분의 3 곱하기 4 다시 약분하면 2가 남죠. 2분의 3이 숫자로 남았고 다음 x가 있는 항 x항 x 크게 쓰시고 지수 여기 안 쓰면 1입니다. 안 쓰는 게 아니고 지수 1 나눗셈 빼기 지수 4 곱셈 더하기 지수 4 얘랑 얘랑 지워지고 x가 남고 다음 y가 있는 항 y 크게 쓰시고 지수 3 나누기 빼기 지수 8 곱하기 더하기 지수 6 y가 얘도 1제곱이 남죠. 그래서 붙여 쓰게 되면 2분의 3 x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약분하다 보면 정신이 진짜 없어요. 이런 문제 하다 보면 이리 지었다 저리 지었다 그래서 틀리는 거니까 너무 약분이 불편하다 판단되면 이런 방법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고. 자, 다항식의 덧셈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괄호를 풀고 동량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 근데 괄호를 풀 때 보통 분배법을 쓰죠. 근데 이제 크게 세 종류입니다.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있었다 칩시다.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괄호 풀 때는 그냥 안에 있는 걸 그냥 베껴다 쓰시면 되죠.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근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숫자가 안 보이긴 해. 근데 마이너스가 보여.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죠? 그치? 끄집어내면서 부호 반대. 안에 있는 항을 끄집어내면서 얘가 하는 역할은 나는 너희들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고 나는 없어질게. 얘는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게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이유는 이 마이너스 1이 분배되면서 항의 크기나 절대값은 안 바뀌는데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은 2x 마이너스 1 앞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숫자가 오는 겁니다. 뭐 마이너스 4 이런 게 오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이렇게 분배하시면 돼요. 그럼 음수, 양수 곱하면 음수 4, 2, 8 x 붙이고 음수 곱하면 양수 4 곱하기는 4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가로 그냥 계산법만 잘 익히시고 이제 문제는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해볼게요. 뭐 아무거나 이런 것들 바로 한번 해봅시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앞쪽에 있는 가로 아무것도 없네? 그냥 베껴서 복사해 쓰시면 되고 뒤쪽에 있는 가로 숫자는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가 보이죠? 그럼 가로 안에 있는 항을 끄집어내면서 가로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7y 이렇게 돼요. 그럼 동량 처리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7 마이너스 9 7 마이너스 9 얼마죠? 마이너스 2x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y 설마 혹시 이거 답을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얘랑 계산하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4xy 죽여버릴 거야. 얘랑 무슨 항이 아니죠? 동량이 아닙니다. 동량이 아니면 덧셈 뺄셈 하지 않아요. 이게 곱셈이 아니잖아요. 동량이 아니면 덧셈 뺄셈 하지 않는다. 그냥 이게 답이다. 네, 이 모양 자체가 답이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괄호가 좀 많을 뿐이죠. 괄호 많은 거 중에 좀 불편한 게 뭐 이런 거 좀 불편하다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음수 굉장히 많이 보이죠? 하나. 근데 어려울 거 없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순서만 잘 잡으면 분명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만 잘 잡으세요. 순서요? 얘가 원래는 소괄호가 1번이죠? 근데 소괄호 안에는 동량이 아닙니다. 계산할 게 없어요. 그럼 소괄호를 풀어주는 게 1번. 그럼 소괄호 풀어주고 나면 이제 동량들이 나와서 중괄호를 풀면 2번. 중괄호 풀어주고 나서 대괄호 안을 정리해주면 3번. 마지막
이렇게 앞에 있는 거랑 붙여서 마지막 마무리해주면 4번. 저렇게 숫자를 매겨서 우리가 번호를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다 쓰기 너무 귀찮아요. 요거 1번 한번 정리하겠다고 앞에 거 계산도 안 하고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쓰다 보면 너무 식이 길어지고 쓰면서 스스로 짜증이 납니다. 이거 언제까지 다 써야 되지? 그러실 필요 없이 밑줄 친 것만 1번만 합시다. 1번 마이너스 가로 3x 마이너스 y.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음수 있을 때는 안에 있는 거 빼면서 부호 반대로 부반만 하면 돼. 부반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됐네요. 그럼 이제 2번 2번이 뭐지? 2번만 잘 쓰시면 됩니다. 2번은 중괄호 안에 9x가 있었고 마이너스 5y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괄호 1번을 푼 거를 그냥 갖다 끼시면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동량 처리하라는 얘기죠. 9x와 마이너스 3x는 동량이에요. 그럼 중괄호 안에 x라는 동량이 있고 9 빼기 3을 계산하면 6x가 되고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y와 플러스 y도 동량이죠. 그 y라는 동량 앞에 숫자 계산할 때 마이너스 5 플러스 숫자 모이면 1입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2번 계산됐네요. 이제 3번만 쓰시는 겁니다. 3번 밑줄 어디 있냐면 대괄호구나. 2y 마이너스 중괄호. 아까 근데 마이너스 중괄호를 계산 안 했죠. 그치? 우리는 중괄호 앞만 계산했지 중괄호 밖을 계산한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중괄호 6x 마이너스 4y 다시 중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 꼴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꼴. 그럼 대괄호 안에 다시 한번 정리. 2y 써주고 가로 풀어줄 때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만 보이면 아래 있는 걸 빼면서 부반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자 계산 동량 여기 y가 동량이죠. 6x는 또 마이너스 6x는 동량이 없으니까 동량이 없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계산할 것도 없으니까요. 2 더하기 4y 플러스 6y 이렇게 써야 되죠. 부호는 플러스니까요.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4번 마이너스 x 빼기 대괄호가 누구였냐면 위에는 3번의 계산 결과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6y 대괄호도 가로입니다.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가 보이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x는 관계없어요. 얘는 그냥 쓰셔야 되는 거고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보이면 가로 안에 있는 걸 빼낼 때 부반 플러스 6x 부호 반대 마이너스 6y 동량 처리죠. 이렇게 동량 마이너스 1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5x 근데 앞에 있는 플러스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생략하고 5x 마이너스 6y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긴 해요. 하지만 뭐 대단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좀 귀찮으니까 순서에 맞게 차례차례 조금 참을성을 가지시고 한 번씩 템포를 늦춰가면서 계산만 제대로 해주시고 동량 처리만 잘하시면 틀리는 게 이상한 문제입니다. 틀릴 필요 없는 문제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2차식에 덧셈과 뺄셈? 2차식 욕 같죠? 야 2차식아 욕 같잖아.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차수가 2인 다항식입니다. 예를 들어 4 몇 차예요? 0차? 나 손에 힘이 없나 봐. 자꾸 놓쳐 이거. 0차? 4는 0차죠? 0차.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4 몇 차예요? 마이너스 4x 몇 차예요? 마이너스 4x 제곱.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마이너스 4 몇 차죠? x 마이너스 4 몇 차예요? 1차입니다. 이유는 얘가 차수가 1살, 얘는 빵살. 전체는 1살 집단.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되면 몇 차가 되죠? 2차 다항식이 됩니다. 항이 여러 개인 식 2차 다항식.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2차식은 2차 다항식의 줄임말입니다. 주어져 있는 식이 다항식인데 이게 최고차항이 어느 쪽에 항이 있든 간에 맨 앞쪽이든 가운데든 끝이든 항을 쭉 봤더니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인 다항식. 그게 2차 다항식 줄여서 2차식이 된다. 그럼 이런 거는 2차식일까요? 물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2차식인가요? 그렇죠? 뒤에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면 2차식인가요? 아닙니다.
3x제곱, 3x제곱이 빼기가 돼서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게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몇 차식이죠? 이건 1차 다항식이 됩니다. 1차식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차식이 되려면 기본이 뭐냐면 책에는 이게 안 써져 있는데 자 이제 보세요. 보통 상수 쓰시오 그러면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개수는 좀 일반화해서 그냥 주로 많이 쓰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꼭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상수는 A라고 썼어요. 보통 상수 쓰시오 그러면 A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1차식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요. X가 있는 1차식 X. 근데 그 앞에 개수가 붙을 수 있잖아. A. 근데 뒤에 상수가 올 수도 있잖아. 플러스 P. 앞으로 1차식을 X에 대한 1차식을 쓰시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인 표현이죠. 단 1차식이니까 A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면 0X가 돼서 이거 지워지죠? 그럼 1차 아니에요. 그럼 X에 대한 2차식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X제곱을 씁니다. 근데 그 앞에 계속 올 수 있죠? 알파벳 순서대로 A를 썼어요. X도 올 수 있죠? 차수가 2차면 그 밑에 있는 항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알파벳 순서대로 개수는 플러스 B로 갑니다. 상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C 이렇게 2차식은 앞으로 이제 저렇게 써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걸로 씁니다. 단 2차식이면 A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BC는 0이 돼도 됩니까? 네!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이유는 2차만 지워지지 않으면 얘네가 지워지든 안 지워지든 어차피 2차는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만 0이 아니고 BC는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쓸 때 보통 저렇게 많이 써요. 뭐 상수 쓰시오 그러면 뭐 A로 쓰든 B로 쓰든 C로 쓰든 뭐 K로 쓰든 알아서 쓰시면 되고 X에 대한 1차식 쓰시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AX 플러스 B. X에 대한 2차식 쓰시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 B, C는 각각 이제 개수나 상수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2차식끼리 덧셈 뺄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차수가 1차냐 2차냐 차이점이지 그냥 동량끼리 모으시면 돼요.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로만 있네요. 그러면 가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벗겨내시면 됩니다. 너네가 다 나와?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가지고 있는 부 그냥 가지고 나와. 얘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이상해지잖아. 맨 앞에 있는 항의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지만 두 번째 이후로 나타나는 항들은 부호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붙어서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요. 그럼 뭐 써야 되죠? 그러면 3x제곱의 부호가 안 보이면 당연히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죠? 맨 앞은 생략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쓰시면 되죠? 똑같이 쓰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동량을 모으는 거죠? x제곱이 얘들을 모아요. 야, x제곱 뭐요? 나 x제곱인데? 개수 2, 일로 와. 나 x제곱인데? 개수 3, 1이 와.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x 뭐요? 덧셈이에요. 왜 덧셈이죠? 항과 항 사이는 무조건 덧셈 묶는 거니까요. 개수 뭐요? 넌 없는데? 없는 게 아니죠?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개수 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이제 상수항. 3,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로 얘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그냥 구분하려고 쳐드린 겁니다. 그럼 답 쓰시오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x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데 곱하기는 생략해도 된다고 배웠으니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2인데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통령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도 뭐 다 똑같은데. 네. 뭐 이런 문제 2차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뭐 x? 뭐 당연하죠? 2차식이네요. 아니죠? 2차식입니다. 이거 몇 차죠? 3차식이죠. 2차식이 아니에요. 몇 차인가요? 1차입니다. 이게 몇 차인가요? 그렇겠죠. 네. 여기는 앞에 위에서 했던 얘랑 비슷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하나 정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나오는 거 중에 복잡한 게 있을까요? 네, 이쪽이 좀 더 복잡해 보니까 뭐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네, 맨 끝에 있는 거 하나 해볼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181번입니다.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가로에 지금 동량끼리 각각의 가로에 보이는데 지금 가로 때문에 얘네들이 바깥에 못 나오고 있죠. 바깥에 야 나와. 얘네 가로 바깥에 나와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자. 근데 첫 번째 가로는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그냥 빼면서 안에 있는 항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보이네요. 숫자는 안 보입니다. 따로 숫자를 분비할 필요는 없고, 안에 있는 항을 바깥으로 뺄 때 부호 반대, 마이너스 y제곱의 부호 반대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의 부호 반대 플러스 2y 플러스 1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됐죠? 자, 이제 동량 처리합니다. 동량. 일단 y제곱부터 개수 씁시다. 이 정도 계산 될까요? 마이너스 2. 일단 y제곱 여기 있죠? 여기 안 보이네요?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인데 1은 생략합시다. 그 다음 이제 y를 계산합시다. y는 여기랑 여기가 y예요. 여기 좀 1이 생략되어 있죠? 1y 더하기 2y 1 더하기 2 3. 근데 3 쓰면 앞에 부호가 없네? 이 부호 얼마예요? 플러스죠. 숫자끼리 동량이죠. 원래 상수는 사수끼리 동량이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사이에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부끼리 덧셈하면 그 부호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덧셈한다. 이렇게 되네요. 더 이상 동량이 없죠. 이게 답입니다. 또 이상하게 부조 계산하지 마시고 덧셈 뺄셈은 동량이 아니면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앞쪽 파트에서 이항을 배우기 등식의 성질이나 이항을 배우기 전에는 이거 뭐 더해서 얼마가 되려면 빼야 되고 복잡했는데 이항을 배웠는데 왜 고민을 합니까? 이항 하시면 됩니다. 난 네모를 구하려고요. 난 네모를 구할 거야. 쓸데없이 이게 막 붙여서 다니죠? 야, 난 조용히 있고 싶은데 니네 등호 왼쪽에 네모가 난 조용히 있고 싶어. 니네 왜 앞에 시끄럽게 떠들고 있니? 딴 방으로 가. 왼쪽 방에서 쫓아내면 오른쪽 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모의 덧셈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네모예요. 네모가 남았네요. 네모는 원래 있던 애는 써주셔야 되죠. 원래 있던 애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니군요. 넘어간 애들의 부호가 반대로 이항하면 부호 반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 이제 동량 처리합시다. 그럼 네모는 동량이죠? 6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6 빼기 4 2x제곱. 다음에 계산 잘하세요?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2 문자는 x였죠?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네, 네모 관계식은 이게 정답이었다 라는 표현이었네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뭔가 설명을 들을 때 약간 좀 애매하다 싶으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떠넘기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뭘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그지 승찬아?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면 그래 승찬이 잘 이해 안 됐구나.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럼 되지 뭘 괜히 옆에 있는 친구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나도 알아야 되나? 그런 게 어딨어요. 자신 있게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주먹 딱 받고 쪽팔리면 딱 당하고 망신하면 딱 당하고 설명 듣고 설명 듣는 don에 바보처럼 입 벌리고 있고 그럼 괜찮은 거잖아. 굳이 뭐 조금 모른다고 해서 막 위축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풀이 일단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정석적 풀이와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각도로 풀이하는 방법. 일단 정석적 풀이는 이렇습니다. 네모를 구하죠. 근데 앞에 문제랑은 좀 다른 게 선생님 얘는 네모 앞에 음수가 있습니다. 네, 가로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가로 없이 써드릴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한 다음에 가로에 지금 이렇게 네모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 거죠. 아니에요? 뭐 내가 숫자 잘못 썼나? 맞죠? 네. 근데 난 네모를 구해. 그럼 얘네들한테 야, 나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 정중히 부탁하죠? 저쪽 방은 좀 꺼져. 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럼 얘네가 다 없어지고 등호 좌변이라는 뜻 알죠? 등호의 왼쪽 방. 등호 왼쪽에 누가 남나요? 마이너스 네모가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이너스는 네모가 가지고 있는 부호입니다.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있던 애들 써주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항할 때 부호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순간 착각해서 또 그대로 쓰지 마시고. 자, 그럼 마이너스 네모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네모는 동류항, 이렇게 동류항 4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x 마이너스 5 플러스 3 숫자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2 문자는 x 숫자 플러스 2 빼기 1 플러스 1이 남네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답인 줄 알았더니 네모를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네모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하지? 네모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하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방정식 할 때 배웠잖아요. 뭐 2x는 4 그럼 어떻게 했었죠?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똑같이 그 숫자로 나누어 계산했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네모를 구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면 그 곱해져 있는 숫자와 똑같은 수로 이렇게 양변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모는 내가 구하는 네모는 2x제곱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가 반대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가 반대로 플러스 2x가 되고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가 반대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서 네모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좋은 대답이에요. 날카롭죠? 지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풀이의 단점이 뭐냐면 일반적이긴 한데 넘겨놓고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구했다 생각했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또 처리해야 됩니다. 불편해요. 물론 쉽게 생각해보면 네모를 구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오른쪽에 쓴 다음에 부를 반대로 바꿔 쓰면 돼.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아니 그럴 바에는 아까 말한 대로 굳이 왜 얘네를 넘긴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를 또 넘겨서 계산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죠. 야, 난 네모를 구해. 근데 얘네 앞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저쪽으로 좀 꺼져. 그랬더니 얘네가 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너 앞에 지금 짝대기 달려있어, 엄마. 그러네? 네가 넘어가. 네가 넘어가면 더 편해. 네가 넘어가면 네가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마이너스 처리할 필요도 없어. 그렇구나. 미안. 내가 넘어갈게. 그런 겁니다. 맞아요. 정의는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잘 봤어요. 얘가 넘어가면 돼. 그러면 아주 간단해져요. 대신에 네모가 일로 넘어갔던 얘들이 깜짝 놀래죠. 화들짝. 야, 뭐야? 너 왜 일로 넘어와? 나 마이너스 때문에 쟤네가 불편하대. 뒤에 나 꼬챙이 달고 있었더니 쟤네가 나 찌를까봐 걱정된대. 그래서 내가 넘어왔어. 아이씨, 우리 절로 가자. 왜? 친구들 있으니까. 우리가 절로 가자. 서로 맞바꾸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그 자리에 있는 모양이 된 거고 마이너스 네모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네모로 이제 바뀌어서 좌변식만 잘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얘가 넘어가는데 부호 반대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네모는이나 는 네모나 어차피 네모가 바뀌는 건 아니라 이것만 간단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 빼기 4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5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네모 값이 나타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에 적용할 수도 있냐면 방정식 할 때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하루 이틀 푼 게 아니니까 눈 아파. 이참에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방정식 풀 때도 이렇게 푸는 거는 조금 그래요. x-2는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정식 풀 때도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문자를 왼쪽으로 넘깁니다. 숫자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우변에 4 플러스 2 1x 빼기 4x 마이너스 3x 4 더하기 6 양변 x 함수에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자. 약분되고 x 남는다.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2가 정답이다. 뭐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음수를 가지고 있는 문자를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나중에 부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지금처럼 해도 돼.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지금처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차수가 높고 복잡한 관계식을 풀다 보면 나중에 음수 처리하다가 어딘가에 실수를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실수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을 생각하면, 나중에 아주 복잡한 방식이 풀다 보면 하나하나 집중하는데 정신없는데 나중에 넘겨놓고 음수까지 계산하려면 이게 순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가면서 사익수 넘기면 음수가 되네? 그럼 나중에 음수로 나눠야 되잖아? 네가 일로 와. 그럼 네가 일로 와. 그냥 가볍게. 그럼 마이너스는 좌변이 있었고 넘어간 애가 마이너스 4로, 우변에 4x 있었고 넘어간 애가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6, 3x, 양변 3으로, x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이제 풀이법이라는 거죠. 꼭 좌변, 우변에 문자, 숫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처음 배울 때나 헷갈리니까,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했다 하면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등호 왼쪽에 문자, 등호 오른쪽에 숫자 이렇게 선생님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이런 거 이제 하시면서 천천히 약간 요령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배우시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요 유형은 설명을 드렸다고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이거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요. 이게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내려면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끝이 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요